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제주여행 세 번째 영상, 오늘은 제주의 아침을 여는 위판장들을 둘러볼까 합니다. 참, 시작하기 앞서 이런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선물 받아서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는 이렇게 호떡을 들고 있고 매니저의 가방은 무려 꽃게입니다. 디테일이. HS쿡님과 제수씨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먼저 여기는 모슬포항 위판장입니다. 마침 숙소가 이쪽이어서 눈 뜨는 대로 나와봤어요. 그럼 같이 구경해보시죠. 경매 시작 전이라 생선들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에서 금방 내려진 생선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바로 대표적인 여름 생선인 벤자리입니다. 제주도에선 벤자리 도물로 불리며 지금 횟집마다 수조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죠. 큰 것은 돛벤자리라고 하여 횟감으로도 추천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산란기가 절정을 맞겠네요. 즉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알을 베면 영양분이 아무래도 알 쪽에 집중되는 탓에 횟감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살에 기름이 빠져 맛이 심심해지고 식감도 평소보다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뱃속에 알이 부풀면 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겠죠. 평소보다 맛, 식감, 수율까지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인 게 알배기나 산란철 생선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아니 근데 뭐가 제철이고 뭐가 산란기인지 일일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배에서도 벤자리가 잔뜩 내려지고 있네요. 이날은 정말 모슬포항의 벤자리가 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자리 상자 위쪽으로 잡어 상자가 한 박스 보이네요. 정말 알록달록하죠? 제주도에 온 느낌이 확 나네요. 온갖 다양한 잡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생선은 두 줄 촉수네요. 촉수라니 잠깐 이상한 상상을 하는 중임. 붉은 껍질 쪽에서 마치 갑각류 같은 풍미를 내는 아주 독특한 생선이에요. 예전에 요 녀석과 가까운 금줄 촉수를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생선은 제맛을 보려면 열을 가해야 하고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 위로도 잡어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알록달록한 비주얼이 마치 열대어들 같죠? 이 줄무늬 생선은 육동가리돔입니다. 육동가리돔이란 이름은 몸통에 난 6가닥의 줄무늬 때문에 붙었겠죠? 화려한 외모가 말하듯이 얘네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남해안과 제주 지역의 따뜻한 바다에 사는 어종입니다. 역시 얼마 전 구독자 이벤트에서 리뷰한 적 있는 생선인데요. 보기와 달리 육질도 단단하고 단맛이 꽤나 좋은 생선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민어가 황돔이네. 이제부터 몸값 많이 오를 생선 민어입니다. 민어는 보양 생선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옥다림 음식으로 많이들 찾다 보니 초복 무렵엔 가격이 절정을 맞게 됩니다. 그때쯤 소매가는 2배 가까이 뛰며 1kg에 무려 1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선수들은 비싸지기 전 5, 6월 민어를 노립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민어 산지로 목포나 신안 등 전남 지역만을 떠올리지만 의외로 제주에서도 민어가 많이 납니다. 민어는 여름이면 산란을 위해 서해 북부까지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민어들이 서해안 각지에서 잡히는 거죠. 산란 후엔 다시 따뜻한 제주도 쪽으로 내려와 겨울을 납니다. 즉 실질적인 서식지는 제주도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기 힘든 겨울 민어를 맛볼 수 있죠. 이건 비밀인데 사실 민어는 겨울에도 맛있답니다. 월동을 위해 살을 잔뜩 집어넣거든요. 수요가 없어 값도 아주 저렴한 건 덤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생선은 요게 있었는데요. 이건 바로 쏨뱅이라고 하는 생선이네요. 자세히 보니 사실 더 정확히는 붉은 쏨뱅이라고 해야겠네요. 원래 제주도에서 우럭이라 하면 이걸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쏨뱅이의 제주 지역 방언이 우럭이었던 거죠. 와, 정말 한가득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크기는 매운탕거리로 딱 좋아요. 국물이 기름지진 않지만 아주 산뜻하고 시원합니다. 색깔이 되게 이쁘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황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잔뜩 등장할 예정이니 설명은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이날 모슬포항엔 물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날씨는 기가 막혔네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한림항에 위치한 한림 위판장입니다. 한림 수협 위판장은 제주에서 가장 큰 위판장으로 규모와 위판 금액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곳이에요. 분위기만 봐도 모슬포 위판장에 비해 훨씬 왁자지껄하죠. 그럼 한림 위판장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생선이나 수산시장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판장 구경을 한번 와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배에서 갓 내린 다양하고 싱싱한 산지의 생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에 가봐도 생선들 종류를 보면 다른 지역들과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잖아요. 여기선 일반 수산시장이나 회센터에선 볼 수 없는 화로유통이 없는 아주 별난 생선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아열대 바다에서 잡히는 재밌는 친구들이요. 배에서 갓 내린 생선들이 깔리다 보니 노량진과도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몇 시쯤 방문하면 되냐고요? 저는 이날 아침 7시쯤 도착했는데요. 경매전 물건들이 모두 입고되어 구경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여기서 생선을 구매하긴 어려워요. 중매인 지인이 있다면 부탁해서 입찰을 넣을 수는 있지만 짝 단위로 입찰을 하니 양도 그렇고 쉽지가 않죠. 마음에 드는 생선이 보여도 그림에 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가격 정보는 표기되지 않을 거고요. 참 주의점이라면 물이 많이 튀고 바닥이 미끄러우니 젖어도 괜찮은 옷과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다는 거.
위판장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헌데 저희 같은 관광객들에겐 잠깐 둘러보고 마는 시장이겠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어민분들에게 이곳은 치열한 직장이자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그분들께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럿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길을 막는다던가 함부로 물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우리들은 한국인들이잖아요. 어디처럼 길바닥에다가 똥 싸지 끼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의 위판장 생선 구경 시작합니다. 이따가 다시 소개하겠다던 생선 황돔입니다. 참돔을 쏙 빼닮은 같은 도미과의 물고기인데요. 참돔에 비해 크기가 작고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지역에 따라 꽃돔, 뱅꼬돔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살짝 말린 방건조 황돔도 제주도 시장 곳곳에서 보이는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구이뿐만 아니라 찜, 탕, 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고 제수용으로도 쓰이는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맛이 떨어지는 참돔과 달리 황돔은 여름에 더 맛이 좋아요. 얘네는 제주 앞바다 조금 깊은 수심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날 위판된 양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불그스름한 생선들이 모두 황돔이에요. 굉장하죠? 이렇게 들어와서 경매를 마친 것들은 그 자리에서 곧장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뒤쪽에선 경매가 시작됐네요. 시장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자라의 시청자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웠나요? 네, 참돔 맞습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황돔보다 훨씬 커다랗죠? 그럼 노란빛이 뜨는 이건 뭘까요? 네, 황돔이죠. 지금 이거 헷갈리셨다면 영상 다시 보시고 오세요. 이제부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 생선의 이름은? 역시 참돔 사촌인데 바로 묵돔이라는 생선입니다. 참돔을 정말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가미 덮개 테두리가 선명한 붉은색을 띱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같이 놓고 보면 쉽습니다. 참돔은 아가미 덮개의 별다를 특징이랄 게 없지만 묵돔은 아가미 덮개에 이런 선홍색의 테두리가 선명하거든요.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흔히 보이는 생선은 아닌데 살이 조금 물러서 맛이 딱히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맛이 좋은 시기가 따로 있으니 바로 지금입니다. 얘네는 참돔과 달리 가을에 산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맘때 가장 맛이 오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생선의 이름은 뭘까요? 참돔도 아니고 북돔도 아닌 이 생선의 이름은 녹줄돔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실처럼 긴 등지느러미예요. 녹줄돔이란 이름은 살아있을 때 이런 청록색 줄무늬가 보인다 하여 붙었고요. 크기도 작고 딱히 어획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상업적인 가치는 떨어집니다. 혹시 여기까지 맞히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모두 맞힌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선에 미친 게 분명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선 얘기를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갈치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늘이 깨끗하게 빛나는 은갈치가 제주 특산물로 유명한데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은갈치와 먹갈치는 별개의 종이 아닙니다. 같은 갈치입니다. 대신 어업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갈치란 낚시로 한 마리씩 잡아 올려 상처가 없는 깨끗한 갈치를 가리키고요. 이런 방식은 제주 지역에서 성행합니다. 그래서 제주 은갈치가 유명한 거죠. 반면 먹갈치란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 올린 갈치를 가리킵니다. 많은 갈치가 뒤엉켜 올라오니 아무래도 이렇게 비늘이 많이 긁혀 거뭇해지죠. 깨끗한 은갈치보단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겠죠? 이는 가격의 차이로도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더 깨끗하고 예쁜 은갈치가 선물하기도 좋으니 더 비싼 값에 팔려요. 제주도에선 벌써 많은 양의 갈치들이 잡히고 있었는데요. 여름이 지나고 수온이 내릴 쯤이면 훨씬 많은 갈치들이 위판장을 채울 겁니다. 이날은 헉소리 나는 사이즈의 갈치는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쪽엔 붕장어들이 잔뜩 나왔네요. 흔히 안하고라고 하는 그 장어입니다. 스태미너 회복에 좋다는데 딱히 전 그런 게 필요 없어서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진정한 제주의 대표 생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옥돔이에요. 동글동글한 대가리에 고운 채색까지 너무 귀여운 생선이죠. 제주 특산물로 유명하고 실제로도 제주 사람들과도 아주 밀접한 생선입니다. 예전 제주 삼북지역에선 옥돔을 생선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중 오직 옥돔만을 생선이라고 불러온 거죠. 어쨌든 옥돔은 오늘날까지도 제주 사람들의 잔치나 제사에 빠지지 않으며 산모나 노인들의 보양식으로도 옥돔 미역국이나 죽을 즐겨 먹습니다. 여긴 옥돔 경매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름엔 어획량이 줄어드는 생선인데 이날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위판장의 3분의 1 정도는 옥돔이 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옥돔들을 둘러보던 와중에 숨어있는 스파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옥두어란 아이인데요. 옥돔에 비해 희끄무레해서 백옥돔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예전에 이게 옥돔으로 둔갑하는 짝퉁 옥돔으로 취급되기도 했는데 사실 선도 좋은 옥두어는 옥돔만큼 맛있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값은 훨씬 저렴하니 사실 개이득 생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위판량도 옥돔보다 훨씬 적으니 알고 보면 더 귀한 놈이 아닐까 하는. 이쪽에 들어있는 빨간 고기를 쏨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아닙니다. 이건 살살치라는 고기예요. 제주도에선 흔히 쏠치우럭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맛있는 빨간 고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걸 먹으러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모슬포항의 작은 동네 횟집입니다. 맛있는 긴꼬리뱅이돔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소개했었죠. 이곳은 모슬포에 위치한 작은 횟집인데요. 동네 분들과 일부 낚시꾼들만이 찾는 그런 집입니다. 사실 이유가 있어 내년 봄에나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녀석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만에 왔어도 참 푸근한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 늦지막한 시간에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메뉴판을 살펴보면 아까 설명했던 솔치우럭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살살치를 아주 드물게 화로로 취급하는 횟집이에요. 평소엔 사장님의 최애 생선인 긴꼬리뱅이돔을 거의 전문으로 취급하지만 5, 6월 짧은 시즌에 한해서 낚시바리 살살치를 취급합니다. 저기 밑에 한 마리 보이네요. 미리 연락드려서 큼직한 걸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솔치는 쏘는 고기인 쑥이미를 말한다고 설명했었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솔치라는 특이한 이름의 주인공, 네, 바로 쑥임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녀석도 쏘는 고기입니다. 쑥이미처럼 뻣뻣한 등가시에 강한 독성을 갖고 있고요. 한술 더 떠서 체크된 모든 부분, 배와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뺨에난 가시에까지 독성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쏨뱅이는 이 독성이 약한 편이지만 살살치의 독은 쑥이미만큼 강합니다. 조심해야 할 생선이죠. 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꺼낼 때 알짱거리면 혼나요. 털털한 사장님도 이걸 다룰 때는 무척 예민해지십니다.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에도 수조에 간혹 살살치가 보이는데 대부분 좀 작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살살치를 화로로 다루는 집은 이곳이 유일할 거예요. 오늘 잡은 건 1.5kg 정도 나가는데 2kg 500이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다가 처음 들어왔는데 아 너무 아깝다. 위에다가 낙발을 그랬으니까 이게 못 견뎌서 냉장고에 있어. 이번엔 제가 운이 없었네요. 하루 차이로 그놈은 냉장고에 들어갔답니다. 요 살살치라는 놈이 생각보다 크게 자라는 생선이거든요. 특히 화로가 맛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살살치 화로는 스시국 일본에서도 바리류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유통됩니다. 먼저 밑반찬과 간단한 안주거리가 나왔어요. 이 기본 안주 해물 구성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먼저 이 집의 시그니처인 무늬오징어 숙회예요. 최고급 오징어인 요 녀석이 여기선 왜 기본 안주로 나옵니다. 사장님께서 매일같이 잡으러 다니시거든요. 이게 없으면 한치라도요. 맛이 언제나 좋죠. 아주 부드럽고 초장을 찍어도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요건 제주도 돌문어 숙회입니다. 쫄깃쫄깃 씹는 식감이 강하죠. 문어는 정말 오랜만에 먹었네요. 요런 걸 내어주셨는데요. 바로 살살치의 간입니다. 홍어나 아귀만큼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소한 맛이 별미예요. 입안에서 스프레드처럼 스르륵 퍼지는 특유의 질감이 기분 좋습니다. 술에 타먹으라고 쓸개도 챙겨주셨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냥 한 잔에 터뜨렸어요. 사실 아직도 쓸개주라 하면 뭔가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죠. 맛이요? 뻔하죠. 그냥 졸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살치 껍질도 데쳐서 내어주셨고요. 보통 생선은 껍질과 혈압력 사이에 단맛을 내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색이 붉은 생선들이 단맛이 진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쫀득쫀득한 젤라틴질 식감도 무척 재밌습니다. 드디어 메인인 살살치 회네요. 얘는 우럭과 비슷한 대가리가 큰 체형이라 수율은 똥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육색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감이 돌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 녀석 살이 마치 보거처럼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무척이나 깔끔한 흰살이고 살이 기름지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찍지 않고 씹어보면 은은한 단물이 나옵니다. 기름진 생선들의 그것처럼 묵직하게 꽉 차는 단맛은 아닌데 씹을수록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무척이나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마치 커다란 붉은 솜뱅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특징이 숙성발이 잘 안 받는다는 건데요. 우럭이나 쏨뱅이처럼 살살치도 죽으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화로가 최고죠. 다만 역시나 화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걸 공개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저 먹을 것도 없어서. 참고로 살살치는 늦겨울인 1월에서 3월경 산란하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산란 후 다시 살이 차오르는 시기죠.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쭉 맛이 좋습니다. 보이면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역을 넣고 뽀얗게 끓여낸 제주식 맑은탕입니다. 과연 이 녀석 국물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아니라서 국물이 곰탕처럼 뽀얗진 않은데요. 텁텁함이 전혀 없으면서 아주 깔끔 개운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결국엔 이렇게 그릇째 들고 마시게 되는 맛이에요. 정신장난을 유발하는 바지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큰 생선이라서 여기서 은근히 먹을 게 좀 나오고요. 탱글탱글하게 통통 튀는 게 목어살의 질감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폰즈를 곁들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볼살도 파먹어봤는데 이건 입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나네요. 턱이 아플 정도로 단단합니다. 항상 기억하는 게 5월달, 6월달만 생각해 다른 생각 다 할 때 그러니까 5월로 6월 딱 생각해. 들으셨죠? 딱 5, 6월 한철입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엔 이미 시즌 오프겠네요. 네, 다른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디저트는 역시나 산딸기고요. 제주여행 3번째 영상, 오늘은 아침을 여는 위판장 소개였습니다. 다양한 수산물들이 한가득한 활기 넘치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는 녀석들이 잔뜩 등장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